네, 안녕하세요. 우리 건국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부 스케치북 사회를 맡은 전문 MC 김태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줌과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많은 또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1부 스케치북을 시작으로 오늘 다양한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 생활을 조금 꿈꾸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동기분들과 선후배분들과 즐거운 또 학교 생활을 조금 계획하셨던 분들도 많이 속상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학구열과 그리고 다양한 또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은 또 한 번의 시작이라고라는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힘 잃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더욱 성장하는 2020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스케치북 1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동문이자 또 선배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강연을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뭐 댓글로도 많이 조금 글을 써주시고 뭐 손도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열정 스토리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을 모아서 우리 코로나 블루에 맞서서 활기찬 또 그런 대학 생활을 꿈꾸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 혼자 뭐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 선배님을 빨리 소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에서도 우리 윤상찡, 우리 윤상 오빠 오늘도 잘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얼른 하고 우리 선배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나중 이 강연이 다 끝난 후에는 Q&A까지 우리 선배님의 이런 답변 또한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미리 사전에 던져주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선배님의 답변을 조금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의 유명 또 스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요. 우리의 동문 SBS 아나운서 김윤상 선배님을 여러분들의 박수 속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어영문학과 07학번 SBS 아나운서 김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특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이 순서를 좀 이렇게 목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저기 보면서 할 수 있게끔 혹시 목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집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모습들이 다 보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에 와서 보니까 참 변함이 없구나. 건대를 생각하면은 항상 그 새천년관의 위에 파란 하늘이 이렇게 싹 보이고 그 구름과 같이 이렇게 뭔가 있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제 오게 됐는데 아직도 건대에 딱 오면은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런 뭐랄까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왔던 것 같아요. 날씨도 굉장히 좋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글씨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자분이 질문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쭉 시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한 6년 차가 됐어요. 네. 어떻게 아나운서를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사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회계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이제 좀 전문적인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회계사를 준비했는데
일단 1학년 때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뭐 저는 좀 아싸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몇 학년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손으로 좀 표시 좀 해주세요. 2학년, 1학년, 1학년, 4학년, 4학년, 1학년 다 골고루 오셨네요.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재수를 하기도 했고 제가 07학번이거든요. 영어 영문학과 그때는 국제 어문학부였습니다. 지금은 그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딱 해서 뽑죠. 저는 이제 국제 어문학부여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영어 영문학과도 선택할 수 있었고 중어 중문학과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러니 입학을 했는데 저 때는 유독 이제 재수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이제 재수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1학년 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 생각 딱 나는 거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미팅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1학년 분들 지금 미팅 할 수 있나요? 그 하고 있나요? 1학년 분들? 동그라미 아니면 X로 좀 표시 좀 해주세요. 못해? 왜요? 그럼 2학년들은 하나요? 2학년 분들 동그라미나 X로 좀 표시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나요? 2학년? 여기 할 수 있다고 못하는구나. 왜 미팅을 못하죠?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 여기 방송에 나온다고 약간 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미팅 자리를 엄청 많이 잡아줘서 미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건대입구역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룸 술집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나요? 네. 근데 가서 막 미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1학년을 돌이켜 보면 그냥 술과 함께한 인생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많이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다들 결혼도 할 때 제가 사회도 봐주기도 하고 그런 것만큼 정말 친하게 그때 친구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쭉 친해지는 친구들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있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혼자 이제 대학교를 서울에 와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보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대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본인 옆에 있는 친구들 잊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카투샤를 지원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투샤는 뺑뺑이죠. 네,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야 될까? 군대만큼은 좀 다르게 가고 싶다.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무소방이라는 게 있다. 들어보셨나요? 여자분들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의무소방은 이제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소방법도 시험 봤던 것 같고, 국어, 국사 뭐 이런 걸 시험을 보고 체력 검정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원을 해서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대전 동부소방서에 제가 이제 배치를 받게 되고 이제 일종의 대체 복무죠. 의무 경찰처럼 의경처럼 이제 의무 소방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의무 소방 선임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서울대, 한 분이 한양대였어요. 근데 그 한양대에 다니는 선임이 저한테 같이 회계사를 준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홀라당 넘어갔죠. 왜냐? 그 당시 의무소방 안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다운받아 와가지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볼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회계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뭐 경영학과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회계사 시험을 보려면은 경영학과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그쵸? 회계 원리도 있고, 뭐 회계 원리 1, 2, 뭐 세무 회계, 뭐 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무 회계까지 공부를 하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제가 돌아오면 2학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회계사에 올인을 한다. 그래서 여기 중도. 네, 중도 하니까 다 좋아하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나오면 재밌습니다. 중도에 틀어 박혀서 추리닝만 입고 세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한 달쯤 공부했을 땐가 책을 이렇게 싹 펴놓고
그 회계는 수학이잖아요. 수학적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푸는데 답을 맞춰도 재미가 없고 답을 틀려도 화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잘 풀어서 회계사가 된다 한들 나는 행복할까?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페이지를 두고 책을 열고 연필을 잡고 한 시간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나지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칸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인 그 궁금증,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해서 돈을 잘 벌면 재미가 있나?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재밌을까? 나는 남들보다 나은 게 뭘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때 딱 머릿속을 스치고 탁 지나갔던 게 아나운서. 그때 중도에서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왜 스치고 지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의무소방에서 제대할 당시에 제 1년 후배가 그 연대 신방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PD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너네 과에는 보통 그 남자들은 뭐해? 여자들은 뭐해? 진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다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를 준비를 많이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PD나 기자를 준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왜 남자들은 왜 아나운서를 준비 안 해? 하니까 남자들은 좀 그 외적인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쓱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1시간 동안 중도에 앉아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게 뭐지? 내가 남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제 좀 재수 없지만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사실 건대 정도 나왔으면은 나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대학교니까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키도 작지 않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라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재수없다 웃고 계신 분들도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검색을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도에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중도에? 네, 컴퓨터 쓸 수 있는 방에 가서 이제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검색을 싹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카데미가 쫙쫙쫙쫙 나오더라고요. 가장 거기서 제일 초록창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위에 있던 아카데미 눌러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갈 수 있겠냐? 지금 가도 되겠냐? 하니까 오래요. 당연히 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짐을 쌉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전에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노인정 지금 없죠. 노인정 아시는 분 없나요? 중도 앞에 있는 그 장수생들이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물 마시고 이런 데 있었거든요. 네, 없어졌죠. 네, 아무튼 거기 가서 원두막 같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방을 싸고 바로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가서 학원에 딱 들어서는데 와, 내가 생각만 해봤던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상담을 딱 받는데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너는 된다. 난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넘어갔습니다. 그 길로 바로 등록을 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원을 다닙니다. 수공여고가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집안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의 설득을 해서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케이. 하지만 너는 언제까지 못하면 이거 그만둬야 돼. 라고 하셔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27살이었어요. 보통 남자가 요즘에 취업하는 게 27살, 6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살에 군대 2년 갔다 오면 전 빠른 년생이어서 이제 현역이랑 똑같이 이제 똑같은 나이로 그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죠. 스터디를 좀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한번 싹 듣고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막 지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요즘에는 4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본적인 아나운서에 대한 걸 배웠으니 내 경험을 많이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싹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교환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건국대학교에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교환학생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닐 때와 지금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대학교에 낸 등록금으로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 길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교환학생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떠납니다. 그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배경이 됐던 사실상 7, 8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지금의 뉴욕이나 뭐 LA처럼 정말로 발전된 도시였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도시가 많이 이렇게 좀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정말 큰 건물들이 많은데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이런 도시였어요. 흑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지금도 영어를 잘하진 못합니다. 뭐 영어 영문은 학과지만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냥 예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막 영어로 막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죠. 하지만 방송에 나와서까지 막 영어로 하기에는 살짝 민망하긴 해요. 제가 한 학기만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업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일부러 영화 관련된 수업만 다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80년대 영화 이런 과목만 다 신청해요. 왜냐? 내가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영화를 다운받아서 한국말로 보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습을 해서 이제 물론 뭐 시험 때에는 영어로 써야 했지만 그래도 내용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 관련 수업이나 뭐 셰익스피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용을 아니까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도 이런 말이야 뭐 다 아니까 그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아나운서 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3학년 뭐 한 1학기, 2학기 됐겠죠? 그때부터 또 뭘 하냐?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지금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토익 그리고 뭐 영어 말하는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자격증이 졸업할 때 아까 사실 제 입사 지원서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이제 지금 화면에 띄우기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왔던 게 한자 검정회 2급이랑 토익은 제가 905점이었고요. 네,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려면 그 당시에 875점이어야 되는데 900점을 넘기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계속 봤어요. 자, 여기 앞에 해커스 학원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건대 입구역에 있는 해커스였나 파고다였나 뭐 YBM이었나 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침 7시 반 거 등록해가지고 계속 하고 한 6개월 정도 했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905점 받아가지고 그냥 토익 그냥 책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자 자격증 따고 또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국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익 공부하면서 좀 머리가 아프거나 좀 재미가 없을 때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1급을 따고 자격증은 끝. 하나 더 있다. 펀드 투자 상담사. 이건 왜 땄냐면은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27살 때까지 만약에 네가 방송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제가 사이드로 생각했던 게 2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은행원이랑 승무원이었어요. 남자 승무원이랑 은행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까지 따놨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플랜 B와 플랜 C까지를 다 짜둔 셈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4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1년 동안 갔다 와서 대외 활동도 참 많이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또 대외 활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해외 봉사단도 갔다 왔어요. 신한카드 코피온에서 하는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왔는데
해외봉사단은 여러분 진짜 대학교 때 대외 활동은 한두 가지는 꼭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공은 정말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외 활동만큼은 대학교에서 정말 즐겨보고 즐기고 꼭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자소서 쓰실 때에도 쓸 말이 너무 많아집니다. 해외 봉사단은 전 베트남으로 갔다 왔었는데 그것도 또 면접을 보긴 봐요. 그러면서 막 춤도 추고 지금도 기억나요. 뭐 온 세계가 하나 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막 10박 15일이었나 당시 또 그 해외 봉사 갔다 오고 그러면서 좀 해외에 대한 눈도 많이 뜨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교환학생을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국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해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되지 못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좀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와 내가 해외 봉사를 갔을 때 그러면서 조금 더 세계적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와서 또 미소국가 대표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던 그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그 이제 한국 관광지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막 소개도 하고 막 우리가 막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나중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미소로 대답해 주세요. 막 이런 대외 활동이었는데 그것도 하면서도 이제 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 당시 이제 했던 친구들 중에서 아나운서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나운서 학원에서 또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확실히 그렇게 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먼저 자기가 꿈을 먼저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못했다고 말했던 미팅 같은 것도 대외 활동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러브라인이 엄청 많이 싹트고 특히 해외 봉사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면 두 커플은 생깁니다. 다들 갑자기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만 아무런 미소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는 이제 학원을 가야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스펙은 다 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카데미를 다시 들어갑니다. 다른 아카데미로. 왜냐? 아나운서라는 게 참 주관적이에요. 가끔 보면은 뭐 아나운서의 기본 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라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끝을 내리라는 뭐 기본의 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나의 감정을 싫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선생님은 잘했다 그러고 여기서 말하면은 야, 그 아나운서가 톤을 이렇게 끝을 내려야지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헷갈렸어요. 아니 정답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면은 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올리는데 그럼 정답은 뭐죠? 정답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항상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맨날 톤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톤을 내려요? 저도 톤 못 내려요. 왜냐하면은 톤을 내리면 계속 내려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장 편하게 말을 해야 상대방도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 톤이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듣기 편한 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카데미를 제가 들어갔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아카데미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도 좀 물 좀 드세요. 네, 여러분의 얼굴이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렇게 합니다. 아카데미를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취업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때부터는 이제 4학년 1학기가 됐으니까 시험을 보러 다녀요. 다이어트도 엄청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대 입구 2번 출구 앞에 있는 그 5층인가에 있는 무슨 짐이 있어요. 짐.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지금도 있나 봐요. 거기 짐에서 유산소 운동을 미친 듯이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미친 듯이 해서 그 당시에 지금 몸무게를 한 5kg, 6kg 뺐던 것 같아요. 빼면서 왜냐면은 또 카메라에 비추면 돼지같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다 엄청 말랐습니다. 저 엄청 말랐어요.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면 가로로 이 얼굴이 가로로 길게 나와요, 약간.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그 오셨던 분들이 실제로 보고 약간 놀랐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좀 통통해 보이잖아요. 전혀 통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면 뼈다귀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비춘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이게 참 어렵구나. 하면서 이제 또 외모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주사 맞죠? 지금도 맞습니다. 피부과 다닙니다. 솔직히 안 다닐 수 있습니까? 다 다니는데. 그리고 아나운서 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협찬 많이 해줍니다. 그럼 굳이 안 맞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냥 맞고 피부과도 다니고요. 뭐 다이어트도 주기적으로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시험을 계속 보러 다녀요. 뭐 프로필 사진도 찍어보고 막 분장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스터디도 매일 하고 스터디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라는 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야구 중계 많이 하고 텔레비전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은 그 케이블 채널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일종의 MBC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시험을 봅니다. 네, 시험을 봤는데 1차를 봤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1차가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2차를 봅니다. 필기 시험이었어요. 2차 시험 필기 시험을 딱 봤는데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보고 또 붙었어요. 3차를 갔는데 한 30명 있었나? 한 50명 있었나? 뭐 그러고 또 봤어요.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까지 갔습니다.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는 그 당시에 정규직 사원을 채용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혹시나 방송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의 아나운서 중에 정규직 아나운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 아세요? 몰랐죠? 서울에 있는 MBC, SBS, KBS, JTBC까지 이렇게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채널들은 다 프리랜서나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KBS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도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긴 하는데 뭐 요즘에는 사실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큰 의미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제 정규직보다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조건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차후에 생각할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네, 제가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왜냐면 전 기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되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붙지? 근데 탈락. 그때 처음으로 이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당시 제가 화양시장 꼭대기에 있는 그 빌라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술을 혼자서 엄청 많이 마시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죠. 그때부터 저는 전국으로 이제 저의 영역을 넓힙니다. 그 당시에는 난 서울만 갈래. 난 정규직 아나운서만 될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국으로 눈 돌리면서 시험을 봤던 게 이제 KNN이라고 부산 SBS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합격을 합니다.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뭐 아까 여기서도 그렇고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가 저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1차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일단 좌절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 실력을 한번 키워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다 지원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쓱 봤어요. 제가 몇 군데 정도 지원했었나 이렇게 네이버에 지원 메일을 보냈던 걸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한 35곳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KN도 지원하고 그 당시에 같이 지원했던 게 대구 CMB 방송국 CMB라고 SO 채널이 있어요. 지금에 따지면은 올레 TV, 뭐 헬로비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서도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도 자체 뉴스를 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원했는데 1차가 동시에 되고 이제 2차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날짜가 겹친 거예요. 대구 CMB랑 KN이랑 날짜가 겹쳤고, 시간이 제 기억하기로는 KNN은 아나운서가 아니었어요. 그때 리포터를 뽑았고 CMB 방송국은 정규직 아나운서였습니다. 근데 KNN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이고 엄청 커요. 부산 SBS니까. 근데 CMB 방송국은 SO지만 작아요. 하지만 정규직이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둘 다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정장을 혼자 입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시험을 봤어요. 부산에서 시험을 보고 대구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남는데 대구까지 가는 거는 아마 1시간 정도 걸렸나? 그러니까 KTX를 3, 4개를 다 예약해 놓는 거예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부산 SBS에서 택시 타고 바로 부산역 가가지고 이걸 하고 그 KTX 앱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그때 한 4개를 예약했던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혹시나 늦을까 봐 따다다닥 4개 예약을 해가지고 타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근데 여름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정장 입는데 땀이 다 나서 제가 분장했던 게 다 내려간 거예요. 땀 때문에. 가방 메고 막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KTX 안에서 오늘도 갖고 오긴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요즘도 그냥 들고 다니는, 여자분들은 많이 알 텐데 파우치 이거 있거든요. 이거 그 당시에는 더 큰 파우치이긴 했는데 안에 보시면은 뭐 분장 용품 같은 게 담겨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KTX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기에서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너무 덥고 땀이 많이 나서 대구에 도착을 하니까, 또 대구가 유명하잖아요. 데프리카라고 유명한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CME 방송국을 쳐보니까 그 근처에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바로 목욕탕으로 갑니다. 목욕탕 가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분장을 새로 싹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시험 보고 딱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2군데에서 동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전 어쨌든 제가 선택을 했던 건 KNN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중에 KNN은 어쨌든 큰 방송국이고 큰 방송 시스템을 알아야지 내가 더 큰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여름에 부산하면 뭔가 좋잖아요. 뭔가 여름에 부산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산에 있는 KNN에서 줬던 월급이 세후 한 2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220, 250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산은 서울보다 집값이 싸요. 그래서 월세로 방을 잡고 이제 방을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제 큰 방송국에 있는 시스템을 많이 알게 됐고, 그때 그리고 나서 그 부산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다른 곳에 있는 지역사 아나운서 시험을 다 보러 다녀요. 그때 기억에 났던 게 전주 MBC에서 저를 2번이나 이제 떨어뜨렸는데 전주 MBC 시험을 계속 보러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지역사에서 지역사 넘어갈 때 시험 본다고 하면은 약간 소문 나면은 약간 싫어해요. 왜냐면 너 왜 우리 방송국 안 다니고 또 왜 딴 데 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전 여기서 리포터 생활과 MC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산 딴 데 가서 아나운서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합격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KNN은 스케줄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KNN에 안주하면서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아나운서 시험을 볼 것인가. 그때가 제 인생의 2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그만둡니다. 6개월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어쨌든 전주 MBC 시험 못 봤으니까 끝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 공부합니다. 아까 갖고 왔던 거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그냥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 막
어제 네이버 제가 메일 보냈던 거 막 확인해봤는데 그냥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헤드라인 뉴스 3개, 1월 셋째 주 뭐 한미 대미 외교전, 중국 대일 공세 강화 이렇게 뭐 기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 뭐 방송국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다음 카페 아랑이라고 있거든요. 카페 아랑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국 전체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스터디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월수금은 아마 시사상식 스터디를 했고 화목은 논술 작문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그 학원 아카데미도 사실 제가 이제 경력이 좀 있고 지역사 경험도 있고 좀 그래도 대형사 최종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카데미 학원에서 사실 그냥 무료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은 학원에서 그냥 한 50% 할인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학원도 그냥 다니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경력을 싹 보니 이제 그 리포터 경력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아나운서 합격하긴 했지만 리포터 경력만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좀 똑똑한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매일경제TV라고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 띡 돌리다 보면 한국경제TV, 뭐 토마토 TV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증권 시황 캐스터가 채용이 떠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돼요. 이제 그 MBN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동대문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전 건대 살았잖아요. 저는 제대하고 나와서는 화양시장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양시장에서 외국은 우리는 미국의 경제가 중요한데 그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블룸버그 통신이나 뭐 이런 거를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 그 영어로 된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걸 뭐 헤럴드 뭐 이런 거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가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뭐 미 연준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매파 뭐 비둘기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난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 방송이 6시인가에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실 제가 2달인가 3달 거기 다녔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4시까지 동대문을 가야 돼요. 4시까지 가서 그 1시간 동안 택시 안에서 막 이거 준비를 해요. 막.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 당시 처음에는 제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영어를 번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어려운 경제학 용어를 막 번역을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진짜 엄청 빨리 일어나서 막 다 뒤져보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뭐냐면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연합 인포맥스라고 연합뉴스에서 하는 그 외국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좀 나가면 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엄청 빨리 해주세요.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은 그 연합뉴스 인포맥스에서 거기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슉 해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 걸 보고 이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마치 제가 교환학생 가서 셰익스피어의 그 영화를 보는데 미리 보고 와서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처럼 싹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나의 캐스터 경력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여기서 그만둡니다. 스탑. 왜냐? 저는 제 목표는 아나운서로서의 최고봉을 찍는 거였어요.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랑에 가서 스터디원 구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던 찰나 이제 대망의 SBS가 채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SBS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SBS 시험 1차 시험을 보고 그때는 이제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그동안에는 제가 막 혼자서 분장도 하고 막 그냥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SBS만큼은 정말 후회 없이 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돈을 다 투자합니다. 강남에 가서 분장도 받아보고 막 여기 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1차를 봤는데 와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 너무 많아요. 하고 1차 보고 2차도 이제 2차 필기야 뭐 그동안 제가 공부를 많이 해놨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문제없이 샥 보고 이제 3차 봅니다. 뭐 저는 사실 그런가 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미지가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근데 방송국마다 이미지가 다 다른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죠. SBS는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SBS는 남자든 여자든 약간 연예인 같은 사람을 좀 좋아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은. 그리고 KBS는 채널이 두 개잖아요. KBS 1과 2가 있잖아요. 근데 KBS 채널 1은 그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정말 며느리 같고 우리 정말 국민 사위 같은 그런 뭔가 화려함보다는 정말 그냥 뭔가 좀 따뜻하게 생기신 분, 그런 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기업 사원 같은 뭔가 스마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그 방송국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이미지 다르다고. 뭐 대한항공은 뭐 강아지상을 좋아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뭐 고양이상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비슷해요. 다 그 회사마다 원하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시험을 봅니다. 3차 시험에서는 이제 질문이 뭐가 나왔더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뻔하죠 뭐. 왜 SB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고 뭐 그런 이제 연습했던 것만큼 그냥 그래 쓱 다 얘기하고. 근데 제 이미지가 약간 좀 딱딱해 보이고 재미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혹시 윤상 씨는 장기 자랑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성대모사를 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보라고 하겠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장기 자랑을 잘한다고 하면 성대모사를 한다고 하면은 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팀장님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때 모습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 조명이 있고 앞에 심사위원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성대모사를 했을 때 팀장님이 박수를 치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저 친구 뭔가 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용만 선수 밥샷가의 경기에서 밥샷가의 경기 도중에 웃었는데 웃은 이유가 뭐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걸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게 갑자기 싹싹싹 뭔가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게 보여가지고 됐구나 했는데 기다리는데 역시나 합격. 그래서 이제 최종이 올라가게 됩니다. 합숙 면접을 봐요.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합숙 면접을 보는데 그 전날까지 준비해야 될 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써놨던 뭐 저기 김수현님께서 방금 최불암 웃음 지었다 라고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글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댓글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숙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사실상 합숙 면접이 최종 면접이랑 다름없습니다. 왜냐? 합숙 면접을 보고 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매겨진 다음에 최종에서는 이제 사장님 및 뭐 회장님 및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최종 합숙까지 1등인데 오케이 우리 인정 땅 합격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합숙 면접 2박 3일이었는데 전날까지 막 준비하고 막 스터디하고 막 해요. 근데 그 당시 지금 SBS가 있는 곳이 강서구 목동입니다. 이 광진구 쪽에 있는 건대 쪽이랑 완전 정반대잖아요. 8시에 합숙 면접 장소로 출발을 한대요. 8시까지 목동으로 오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한 6시쯤 일어나야 되는 5시? 뭐 아무튼 그 짐도 바리바리 싸둬야 되니까 짐은 전날에 다 싸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그 전날까지 막 엄청 준비하고 혼자 살았으니까 막 준비하고 잤는데 눈을 뜹니다. 뭔가 쎄해요.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8시까지 나는 그 목동을 가야 돼요. 건대에서. 근데 내가 눈을 떴는데 7시 40분인가? 8시까지 가야 되는데 와 그때 제가 알람을 엄청 많이 맞췄는데 다 끈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다 꺼버린 거예요 알람을. 그래서 어떡하지? 이 중요한 최종 면접에 어떡하지? 그때 정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감독님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인사팀에 전화를 해요. 제가요 지금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인사팀에서 그럼 뭐 언제까지 8시 반까지만 오시면 돼요. 저 8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8시 반까지도 못 가는 것 같은 거예요. 8시 그 당시 시간이 한 7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8시 반까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탈락인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네 지금 그저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탈락해? 그래서 그럼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 면접 장소가 합숙 면접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합숙 면접 장소까지 먼저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합숙 면접의 시작은 그때부터니까 그때까지 가도 괜찮냐고 하니까 그때 시작하기 전까지 오시면은 상관없다. 왜냐면 어쨌든 시작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거를 면접관들한테 통보는 할 거다.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오시겠냐 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히도 그 합숙 면접 장소가 하남시였어요. 그러면 건대에서 하남으로 가면 겁나 가깝잖아요. 근데 강서구에서 하남까지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전 이것도 약간 운이 따라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바로 탑니다. 처음으로 타봤어요. 하남시까지 경기도 가는 택시를 처음 타봤어요. 2만 원인가 나왔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 4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나운서 팀 면접뿐만이 아니라 뭐 기자, 경영직군, PD, 예능 PD, 교양 PD, 뭐 라디오 PD, 드라마 PD 다른 면접관들이 다 먼저 와서 지금 면접관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 캐리어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 스키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뻘쭘했어요.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버스가 왔어요. 지원자들을 몇백 명을 태운 버스가 쫙 와가지고 다 내립니다. 이제 아나운서 지원자들 버스가 쫙 내리는데 남자애들이 참 어쨌든 여자 아나운서 지원자들은 저희 경쟁자는 아니지만 남자 경쟁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윤상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딱 하는데 약간 뭔지 알죠? 넌 끝났다 임마. 야이 자식. 에이 왜 늦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엄청 아무튼 그래. 저도 느꼈어요. 탈락이다 이건. 나는 이건 탈락이고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틀 동안 재미있게 놀다 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진짜 그냥 보통 작전을 많이 짜옵니다. 그렇게 합숙연극 하면은 막 어떤 이미지로 가야지, 막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똘끼 있는 이미지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막 무슨 말할 때마다 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그래요. 왜냐면 다 이제 학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야, 너는 예쁜데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지금 SBS에서는 너는 이런 이미지로 가. 그럼 넌 진짜 잘 될 걸, 합격할 걸. 그러니까 막 다 짜오는데 저는 진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전 어차피 탈락이니까. 그래서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자기소개를 처음에 딱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평가가 시작돼요. 자기소개를 해요. 다들 막 준비해온 거 하죠. 막. 근데 자기소개가 10분이야. 10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야 된대요. 보통은 네 안녕하세요. 뭐 아나운서 지원자 김윤상입니다. 저는 뭐 성대모사를 잘하고요. 저는 뭐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나와서 영어를 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보통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10분 동안 하래. 그럼 10분 동안 뭘 계속 뭘 해야 되지? 아무튼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은 막 준비해온 거 해요. 막 저는 뭐 외국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뭐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어로도 자기소개해보여 쪼쪼쪼쪼쪼쪼 막 하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은 준비를 해온 걸 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저한테 궁금해하는 건 너는 왜 늦었니? 면접관들 눈에도 넌 왜 늦었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지원자 김윤상입니다. 하고서 말하면서 제가 사실 오늘 늦었는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택시에서 하남시에 가는 택시를 처음으로 장거리 택시를 타봤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택시 안에서 통화를 했거든요. 막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오늘 너 면접 본다면 잘 돼. 뭐 사실 나 오늘 좀 늦잠 잤어 하니까 엄마가 야 너 미쳤니?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막 타고 들려가니까 기사님이 궁금하셨나 봐요. 엄마 미안해 근데 잘 보고 올게. 뭐 잘하고 올게. 하는데 잘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뭘 하길래 이렇게 무슨 시험을 보길래 뭐 이러냐고 해서 저 사실 지금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가는데 뭐 요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요를 했다는 택시 기사님이 아니 말이야 그거 아나운서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못 일어나가지고 그걸 늦잠을 자고 말이야 지금 빨리 가줄 테니까 잘 봐야 된대 하면서 막 하는데 뭐 엄청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이 정적이 흘러요. 아무래도 막 한 3, 40분 택시를 타다 보니까
기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아나운서 왜 되고 싶어? 하면서 그래서 뭐 근데 기사님은 어떤 아나운서 좋아하세요? 뭐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기사님이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뭐 전현무 선배가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나는 전현무 아나운서가 좋아. 뭐 난 장성규 아나운서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사님 어떤 아나운서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나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왜요? 하니까 요즘 뭐 뉴스 보면 말이야 아나운서들 뭐 신뢰감도 없고 막 다 거짓말만 치는 것 같다고. 나는 아나운서는 신뢰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간 딱 와닿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바로 10분 자기소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해 늦었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제가 어떤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택시를 타면서 기사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사님이 의외로 이런 아나운서가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언론계가 많이 신뢰감을 많이 잃었고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SBS 아나운서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끝냈는데 그게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그 당시에 심사위원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자기가 준비해왔던 그런 뭔가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자기소개를 했다면 저는 저의 오늘 겪은 최악의 스토리를 가지고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정말 엄청 좋은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것도 엄청 플러스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기한테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저는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막 어떻게 면접 보러 가? 면접 봐서 자기소개 뭐라고 해? 막 이러면은 저는 항상 그날 그 회사를 가서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주에 있는 어느 회사에 갔다. 근데 전 전주 MBC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말 했던 것 같거든요. 전주 톨게이트 딱 지나면은 버스 안에서 보면은 비빔밥 그 모형이 엄청 크게 있어요. 전주에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여기는 확실히 전주구나. 비빔밥의 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면서 막 전주 오니까 이제 비빔밥도 먹고 맨날 비빔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은 그분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면접관들은 전주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이 회사를 왔는데 아까 그 회사 유리창이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보면서 맨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를 보면서 출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내용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와서 저는 이제 사실 떨어진 줄 알았으니까 아무 그거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뭐 최종 면접을 또 한 번 더 보고 근데 최종 면접 때는 사실상 그냥 뭐 질문과 대답만 와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 3일 뒤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저기 가서 이제 다음날 뭐 12시쯤에 발표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제가 화양시장 꼭대기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려와서 새벽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일 때까지 잠을 깬 다음에 일가모를 한 24바퀴를 돌았나? 일가모를 계속 돌았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그냥 돌고 있는데 몰랐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 왔는데 02 뭐 2000 뭐 몇 번에 뭐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장소가 예문대 앞에였어요. 예문대 앞에 분수 있잖아요. 분수. 지금도 있나? 네, 그 분수쯤에서 일감으로 계속 돌다가 와가지고 딱 전화 받는데 그래서 뭐지 하고 전화를 딱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 전화가 왔어. 전화를 딱 받으니까 네 윤상 씨 안녕하세요. 네 저희 SBS 인사팀인데요. 그때 이제 네 하면서 막 전화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다시 또 경쟁과 저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SBS에 입사를 해서 이제 스포츠 뉴스를 6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능 프로그램도 간간히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저는 회사를 나중에 그만둘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겠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쭉 가서 나중에 아나운서 팀장이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3, 제4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부터 연기 학원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기 학원을 등록했냐? 저는 그동안 뉴스를 하면은 스포츠 뉴스는 항상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뭡니다. 손흥민 선수가 9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표현을 하는데 내레이션 같은 거 할 때에는 좀 배우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게 왜 배우들이 많이 하냐면 배우들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스포츠 뉴스나 뉴스 같은 거는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강약과 액센트와 소리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반해서 배우들은 정말 편안하게 어차피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안녕, 수연아 안녕, 은주야 택시기사님 정말 대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정아 최고인데? 수연아 야 예진아 뭐해? 성원아 뭐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기라는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에 그 앵커 역할이나 그 사회자 역할로 드라마에 조금씩 나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SBS 드라마지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가 기회가 된다면 좀 대사가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연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셨으니까 또 미래를 생각하고 또 1학년 분들은 또 2학년을 생각하고 3학년을 생각하겠죠. 이제 3학년, 4학년 분들은 취업을 생각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해 나가고 가꿀 수 있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몇 년 주기로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지금 또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쳐주시면은 제가 이따가 많이 얘기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소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간중간 이제 빠져들면서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우리 김윤상 선배님께 물어봐라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규칙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질문지를 조금 추첨을 해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한 4분에서 6분 정도 추첨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우리 선배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전에 저희가 추첨을 해놓은 거는요 다 익명입니다. 익명이고 오호. 질문의 내용지만 우리 선배님께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먼저 뽑아놓으신 분들이 상담이 끝나면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그리고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학우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선배님께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요 줌하고 유튜브하고 이 시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걸리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줌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학우분들은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손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요 정도. 네, 요 거의 정도가 없는데요. 되고. 네. 자, 우리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손이라고 그냥 채팅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이라고 채팅을 쳐주시면 어느 정도 딜레이가 걸리는지. 요 정도. 네. 우리,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전에 조금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은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질문해 주신 분들은 1번, 2번, 3번이라고 저희가 좀 미리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선배님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만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우리 질문해 주신 미리 좀 신청을 해 주신 분들 한해서 한 분 먼저 조금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선택되면은 뭐 주나요? 네, 여기 어. 지금 뽑힌 질문의 내용을 우리 선배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뽑히신 분들은 소정의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좀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행사가 다 종료된 후에 우리 총학생회장이 직접 기프티콘을 좀 보낸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 네. 선배님이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를 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한 개만 하는 거죠? 네네네. 2번이요. 2번이요. 자, 질문입니다. 대학 생활을 한 번도 못했고 2020년은 곧 지나가지만 보통 1학년 때의 생활은 무엇이 매력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1학년 때 생활은 미팅과 술입니다, 여러분. 네, 요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네. 1학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1학년 때를 공부 많이 하면은 나머지 2, 3,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친구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1학년 때 친구들로 최대한 많이 사귀어가지고 여러분과 끝까지 졸업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술과 미팅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많이 못했는데 1학년 때는 어떤 좀 매력적인 게 있냐라는 질문에서 술과 미팅이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현님이 1학년 때 학점 놓치면 되돌리기 겁나 후회하니까 조심들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이에요. 네, 저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사실입니다. 네. 전 1학년 때 때문에 커버하려고 3, 4학년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학점을 다 놓쳐서 2년제를 나왔는데요. 1년을 더 다니는 그런 현상을 조금 일어나긴 했는데 뭐 그거는 TMI니까요. 여러분들 유두리 있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는데 제 최종 학점은 4.5점 만점에 3.46이었어요. 오. 네. 그런 또 궁금하신 점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거는 아까 말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럼 딴 질문 넘어갈까요? 네, 질문을 넘어가고 네, 내가 중복이 되는 질문이나 그런 거는 따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아나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장 자신이 있었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똑같아요. 하겠습니다. 똑같나요? 어떻게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나요? 네. 그럼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나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또 나오면 여러분들도 함께 채팅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나운서를 잘할 수 있어서 아나운서가 됐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질문지를 뽑고요. 이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은요. 줌에서 함께 해주시는 학우분들 한 분을 저희가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줌에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굉장히 신기한. 네. 자, 요거는 조금 질문이 길어요, 선배님. 네, 이거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빠르게 래퍼처럼.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23살 학생입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아카데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4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지불해야 맞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막막합니다. 우리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저는 사실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지원받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400만 원이 너무 비싸요. 정말 비싼 돈이고 이게 한 3, 4개월 비용이었나? 뭐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가셔서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가셔서 상담을 받을 때 이 비용이 정말로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DC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해줄 겁니다. 아마도. 아니면 이건 이거를 만약에 보시면은 저희 선배 중에 김윤상 씨가 있는데 김윤상 씨가 아카데미 가서 네네. DC 해달라고 하면 조금만 해달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아마도. 네, 우리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어느 정도 경험에 네. 나오는 그런 정말 질문의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 이 질문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거기 DC 해주면 제가 거기 학원 가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열정으로 또 직접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C 하면 이제 좋겠다. 다음 질문을 하나 하고요. 이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생각을 하셨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줌에서 함께 해주시는 학우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요. 줌에서 한 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줌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님. 고민은 없고요. 선배님 줌으로 뵙고 싶어서 신청합니다라고. 누구죠? 네. 여기 혹시 계신 분인 것 계신가요? 같은데? 요건 익명이기 때문에 익명이기 때문에 익명이니까.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었고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정말 질문이 될 만한 거 한 분만 더 네. 우리 선배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요. 미리 조금 질문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하면 그때 엔터 쳐주시면 저희가 좀 빠르게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두 개입니다. 1번하고 2개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2개 다 해도 네. 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아나운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이거는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왜냐면은 네. 카메라 돌면 저도 사실 그래요. 카메라 돌면은 지금도 긴장하고 낯선 장소에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면 떨리거든요. 근데 그게 떨림이 카메라로 전달되면은 시청자들은 더 떨려요. 만약에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 옆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카메라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난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험이 진짜 그 정답과 X가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자괴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나중에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 느끼겠지만 진짜로 정말 너무나 주관적인 평가가 많아서 많이 경쟁하다가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 될 거야. 나는 자신 있어. 내가 이걸 왜 지원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사 중에서 SBS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SBS를 제일 가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SBS가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를 받아준 곳이 SBS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건대를 왜 오셨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라고 끄덕였습니다.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조금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전혀 다리 안 아픕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자, 우리 먼저 유튜브에 계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을 지금 많이 또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고 계세요. 네, 조금 에어리얼님.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 선배님께서 보시고 네. 저 질문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저런 내용이 좀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셔서 건국대 1학년 학생 에어리얼님. 네네. 1, 2학년 때는 아카데미보다는 대외 활동 같은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을까요? 아카데미는 언제쯤부터 다니면 좋을까요? 아카데미는 그냥 4학년 때 다니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경험상. 4학년 그리고 때. 아카데미를 안 다녀도 좋지만 다니는 게 그래도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이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신 우리 학우분들께서 1학년부터 다닌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1학년 굳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학년 때는 뭐죠? 1학년 때는 이제 술과 그런 미팅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또 중요한 친구들을 그런 많이 사귀세요. 1학년 때는 좀 대학생을 어느 정도 좀 즐기고 그럼요, 2, 3학년 그럼요. 때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럼요. 4학년 때 이제 폭발적으로 그럼요. 학업에 좀 열중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 분만 더 우리 유튜브에서 질문 던지신 거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과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나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이름이 도티라는 교수님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도 창사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적 사고와 표현, 다 고개를 있다고. 끄덕이시고 비판적 사고와 토론 그런 수업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영문과 교수님 중에서는 허연숙 선생님, 전문기 교수님 또 뭐 경제학과의 김기성 교수님이라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도티 교수님은 16년까지 계시다가 지금은 떠나셨군요. 네. 이영식 교수님 계시고 라이언도 있었죠. 라이언. 네. 네, 많은 분들이 많은 또 공감을 해주고 네.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줌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학우분들께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목소리가 조금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가능하신가요, 다들? 저희가 지금 다 뮤트를 해놓긴 한 상태지만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잠시 열어드릴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채팅을 쳐주셨네요. 좀 보고 네. 먼저 간략하게 이제 본인의 질문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마이크를 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조금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이렇게 길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네. 꼭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저분 성함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질문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공 관련 없는 활동해도 괜찮은지. 네네, 우리 안경 쓰신 우리 여성 학우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좀 잠시 열어드릴게요. 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오, 건국대 시스템이 좋습니다. 네네. 우리 또 많은 또 학우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우리 서민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1학년 때 네. 그 전공이랑 관련 없는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를 해도 네. 시간 낭비는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대충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한 정보는 다들 어떻게 알아보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인터넷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궁금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의 조금 경험을 빗대어서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어디서 검색하죠, 근데? 아니, 전단지를 돌릴 순 없고. 근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카페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취업 카페가 저 때 엄청 많았어요. 네네. 지금도 아마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 분야를 들어가 보시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픈 채팅방? 그런 거에도 네네.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고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 없는 대외 활동 해도 되냐? 당연히 되죠. 저는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탈락한 것도 저에게는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서 어쨌든 간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경험해 보세요. 잠은 무덤에서. 네, 정말 이거 근데 저도 대학 생활을 좀 해봤지만 정말 중요한 경험이 본인이 하고 싶은 과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학업보다도 다른 좀 다양한 체험을 한다면 본인의 앞으로에 대한 목표 설정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보현님. 네. 현직 아나운서 분들 중에 방송학과 관련되지 않은 분도 많이 있냐고. 네, 정보현님,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열어드릴게요. 네, 직접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현직 아나운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아니거나 혹은 신문 방송 학과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드렸습니다. 90% 이상이 그 언론 관련 과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네, 저희 SBS만 하더라도 언론 관련 과 나온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말로 오히려 언론 관련 학과가 아닌 분이 훨씬 많고요. 그 분들이 더 유리해요. 때로는 더 예를 들어서 영문과면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중문과면 중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특기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러면은 혹시 언론과 관련해서 신문 같은 거를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그거는 저 아까 못 보셨구나. 이거 다 제가 아까 스터디할 때 했던 거 다 신문 그거예요.
신문 스터디했던 거. 나중에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네, 도움이 되셨다면 머리로 동그라미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에 계신 분들 한 분, 그리고 줌에 대한 내용 한 번씩만 더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선배님한테 여쭤봐 주시면 바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궁금하신 점이나 쭉 올라오시면 선배님이 딱 보시고 꼭 필요한 답변일 것 같다라는 분의 질문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자, 우리 네. 뿌란님이 계속해서 네. 잘 써주시니까 네. 영문과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네네. 네, 영문과 후배인데 영문과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지금은 없잖아요. 네. 지금 못 하잖아요. 저 때는 축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세법이 개정됐나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안 될 거예요. 네. 네, 그때 저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막 판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네. 막 팔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그 회식하고 이럴 때 진짜 네. 기분 좋았어요. 음. 그런 걸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음. 그게 대학 생활이 정말 네. 진짜 즐거움인데 좀 그쵸, 사실 아쉬워요. 그때 조금 어색한 우리 학우분들이 네. 있으면 그때 또 급속도로 친해지고 몰랐던 그러니까요. 분들도 좀 많이 사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지금 우리 선배님의 기억에서는 그런 게 좀 가장 기억에 좋았고 네, 기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올려주고 계셔서 우리 줌에서 좀 몇 분만 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조금 골라도 될까요? 네. 우리 저기 최지영님께서 네. 선배님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직업으로 삼는 게 더 좋다고 생각? 요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최지영 학우분, 네, 마이크 열어드렸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진로를 아직 지금 3학년인데도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잘하는 분야는 보통 전공으로 보면 되는데, 전공이 뭐예요? 수학교육과요. 수학교육과. 그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저 미디어 관련된. 영상 쪽. 근데 어느 쪽을 가야 할지 네. 잘 아직 모르겠어서, 선배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만약에 와, 진짜 애매하다. 근데 수학교육과면은 네. 이미 진로가 거의 확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미나 아나운서도 경인교대 출신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MBC 스포츠 플러스의 김선신 아나운서도 경인교대 출신일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방송의 꿈을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학원을 가게 되면 교대에 나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왜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간대요. 다시 시험 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플랜 B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수학교육과를 나왔다고 해서 뭐 시험을 봐가지고 선생님이 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을 해본 이후에 그때 그게 안 됐을 때 이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일단은 해보고 안 됐을 때 또 다른 또 생각했던 것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3학년이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전 4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 꺼주세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작 전부터 미리 들어와셔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줌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화면에 다른 분들의 얼굴도 비치고 본인의 얼굴이 비치는 게 좀 민망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민망하실 끄고 텐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볼게요.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 우리 저기 첫 줄에서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우리 여성분. 네. 자, 마이크는 열어드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22살 여학생입니다. 네. 저 김윤상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도 아나운서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내가 과연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아나운서에 적합한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선배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목소리 들어봤잖아요. 네. 될 거예요. 될 겁니다. 뉴스만 잘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은 목소리가 되게, 전 얼굴을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엄청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듣는 사람이 제가 너무 편했거든요, 방금. 그냥 듣는데 그냥 계속 듣고 싶고,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어떤 것을 전달할 때 듣는 그쵸. 사람이 좀 편안하기 때문에 음. 충분한 자질이 있다. 네, 아, 뉴스만 라고. 잘한다면은 네. 지금 목소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쁜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정말 그냥 자신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혹시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은 아니고 그냥 추가로 여담인데 네. 스포츠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 되게 잘 보고 있어요. 네, 이번에 네. 그거는 저의 꾸며진 모습입니다. 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선배님께서 하시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른 분도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은 질문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우리 네. 두 번째 줄에 우리 손 드신 여성분.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커진 거를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 네. 아마 같은 화면으로 보이지 스트레스. 않나요? 네. 저는 스트레스를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운동 많이 해서 운동으로 푸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 예전에 정글의 법칙 갔다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연예인들이랑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마음의 병이나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쌓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이 방송 일도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방송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자기가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때부터 막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PT 받고 막. 근데 운동이 진짜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아요. 네. 막 달리기도 괜찮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그래요.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저분 잠시만요. 아직 질문이 혹시 더 저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하세요? 네, 꼭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선배님이 답변할 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할 스트레스 중에 하나다. 조금 스트레스. 나쁜 기억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나쁜 기억? 네, 까지는 아닌데 네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개편 때 네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개편이 되면 내가 하던 프로그램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네네. 골목 식당을 나오다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많은 또 왜 팬분들께서 안 나올까요? 안 부르면 안 나가는 겁니다. 네. 그게 조금 그런 거죠. 정말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 없고요. 저희 SBS 아나운서 팀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모르 그래요? 파티님.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분만 조금 더 질문 나눠볼 텐데 우리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여성분이 계속 손을 드셔가지고 저분이 시작 한 20분 전부터 계속 혼자 들어와서 기다리셨거든요. 네. 궁금하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정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선배님께서 아나운서로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지? 잠깐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잊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도 조금 뭐가 있으실 있을까? 것 같고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 지금일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뻔한 대답이었나? 네. 근데 이 직업 정말 좋은 거는
이렇게 학교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장점이 정말 많긴 많아요. 정말 많고 막 후배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네네. 진짜 많이 보내주거든요. 메시지 같은 것도. 그래서 다 답변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하고 막 하는데도 좀 많이 물어보는데도 제가 막 대답을 못하는 게 좀 미안하고. 근데 어디 갔을 때 길 네. 가다가 길 가다가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밥 먹는데 이제 알아보거나 이러면은 좋아요. 그거 기분 진짜 좋아요. 네. 그때가 정말 뿌듯하고. 그쵸. 엄청 그렇죠. 유명하지 않음에도 네. 일단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바라봐주기 때문에 좀 네. 편안한 그런 그쵸.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요. 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일단 다가와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질문이 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함께 좀 해봤고요. 우리 선배님과 함께했던 우리 스케치북 어떻게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 선배님과 좀 담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질문과 답변을 좀 하면 좋겠지만 우리 다음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선배님 또 스케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 함께 저희가 뮤트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뮤트를 좀 풀어드리면 우리 선배님과 함께 다 같이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선배님들을 향해서 우리 선배님을 향해서 뭐 박수라든지 감사합니다라든지 채팅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 함께 인사하기 전에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함께 네. 해주신 우리 후배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앞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제가 어떻게든 잘 대답해 줄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보니까 그래도 방송 쪽에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저기 남자분은 우리 네, 제일 첫 제일 번째 처음에 계신 계신 남자. 분은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둘 셋 하면 선배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감사하다고 계속 유튜브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우리 선배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 해주셔도 되고 박수 쳐주셔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선배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에도요, 다양한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우리 학우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윤상 아나운서 선배님과 함께했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